그녀의 이름은 윤복희. 단지 한 세대의 가수로 기억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숭고한 존재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던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이를 품고 있었고, 그 음색 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린 시절에 잃은 상처와 세상과 맞서야 했던 소녀의 강인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오빠 윤항기와 함께 고아나 다름없는 삶을 견디며 무대를 전전했고,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음악을 향한 사랑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그녀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윤복희는 그 기둥을 붙잡고 살아냈습니다. 그 시절의 아픔은 그녀의 예술을 더욱 진실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 진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을 부르던 그날, 무대는 눈물로 젖었습니다. 그 곡은 단지 음악이 아니라 윤복희가 세상에 건넨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노래로 위로받았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퍼진 한 소문은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짓된 소문이 퍼지자 남편은 그 소식을 접하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한 그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윤복희는 단지 국민 가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아내였고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녀는 세월을 따라 사라져가는 옛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노래는 살아있으며 그녀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따뜻함으로 남아있습니다. 윤복희, 그녀는 한국 대중음악의 자존심이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여성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서 찬란히 울릴 것입니다. 윤복희를 기억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윤복희, 그 이름 석자는 한국 대중음악사와 뮤지컬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깊은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할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 그녀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면서 그녀의 마음은 깊은 상실감과 함께 회한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밝은 웃음과 에너지를 보여주던 그녀였지만 무대 밖에서는 오랜 세월을 버티며 살아온 시간들이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윤복희는 6살이던 1952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뮤지컬 크리스마스 선물로 데뷔하며 어린 시절부터 무대에 서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품조차 오래 누리지 못하고 오빠 윤항기와 함께 고단한 삶을 견디며 예술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맞이한 전쟁, 가난, 외로움은 그녀의 감성 깊은 노래 속에 스며들었고 그 아픔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1963년 루이 암스트롱의 눈에 띄어 아시아 각국을 거쳐 유럽과 미국까지 진출한 그녀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964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무려 12년간이나 활동하며 한국인 여성 가수로서는 전례 없는 길을 개척했습니다. 미국 쇼비즈니스의 중심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매일같이 연습했고 영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잠을 줄이며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완벽을 향한 도전이었고 그 안에는 소녀 시절부터 단련된 강인한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966년 베트남전 한창이던 시절 그녀는 미군 위문 공연을 위해 베트남에 직접 발을 디뎠습니다. 총성과 포연이 가득한 현장에서 그녀는 평화를 노래했고 젊은 병사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입었던 파격적인 의상과 대담한 무대 퍼포먼스는 당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었고
동시에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의상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것이었으며 예술에 대한 그녀의 철학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67년에는 웃는 얼굴 다정해도 외칠곡으로 앨범을 제작하며 본격적으로 대중가요계의 이름을 알렸고 이후에도 수많은 히트곡과 무대 위에 전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업적 뒤에는 늘 쓸쓸한 그림자가 있었고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노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광채는 흐릿해졌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심장이 자주 불규칙하게 뛰며 무대에 설 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대로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무대에서 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무대는 곧 인생이었고 노래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기에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상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복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시대를 노래했고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지 개인의 서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역사이며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건너오며 쌓아온 그녀의 무대, 그 속에 담긴 뜨거운 혼과 치열한 열정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앓고 있는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잊혀지는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복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기나긴 여정,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과도 같은 존재,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감성과 아름다움. 그녀는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음악 속에 살아있으며 그 존재만으로도 이 시대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윤복희,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울릴 것입니다. 윤복희. 그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한국 대중문화사의 굵직한 한 장을 떠올리게 만드는 인물. 누구도 그녀를 쉽게 정의할 수 없다. 천부적인 재능, 시대를 앞서간 패션 감각,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랑과 외로움이 뒤섞인 그녀의 인생은 하나의 대서사시와도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된 순간은 바로 미니스커트로 상징되는 충격적인 귀국 장면과 그에 얽힌 수많은 오해와 파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1967년 윤복희는 라스베이거스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다. 그리고 신문 한 면을 장식하는 대제목이 등장한다. 윤복희 미니스커트 입고 입국 공항에서 계란 세례받아. 이 헤드라인 하나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옷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절. 그러나 실상은 어땠는가? 그녀는 새벽 4시 매서운 추위 속에 털코트를 입고 조용히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사람 하나 없는 공항에서 조용히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한 그녀에게 계란 세례는커녕 시선조차 없던 시간이었지만 신세계백화점 광고의 연출로 만들어진 계란 세례 루머는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루머 때문이 아니다. 그 후 한국 사회는 윤복희의 미니스커트를 중심으로 거대한 논쟁에 휩싸였다. 여성의 자율성, 예술과 윤리, 전통과 모던의 충돌.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국 사회가 모른 척 해왔던 불편한 진실을 끄집어낸 존재가 되었다. 미니스커트는 곧장 대유행을 타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넘쳐났으며 정부는 치마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여파는 거셌다.
이 모든 현상의 진원지가 된 인물. 윤복희는 그 이후로도 파격의 아이콘으로 또 시대의 문제작으로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그러나 외부의 화려함과는 달리 그녀의 내면은 언제나 고요하고 쓸쓸한 어둠과 맞닿아 있었다. 1952년 6살의 나이로 뮤지컬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데뷔한 윤복희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워야 했다. 생존을 위해 무대에 선 소녀는 곧 예술의 매혹에 빠졌고 루이 암스트롱의 눈에 띄며 국제무대에 오르게 된다.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그녀는 1964년부터 12년간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미국 무대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최초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여성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그녀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6년 위험을 무릅쓰고 미군 위문 공연에 참여했다.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시대의 상처를 위로하던 치유자였다. 그러나 윤복희의 인생은 무대 밖에서 더 극적이었다. 첫 번째 남편 유주용과의 결혼은 문자 그대로 서프라이즈 약혼식으로 시작되었다. 본인조차도 몰랐던 약혼식이 생중계로 송출되고 순식간에 결혼으로 이어졌던 이 관계는 애초에 그녀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을 채워줄 줄 알았던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를 억눌렀고 그녀의 재능을 아껴주던 남편의 배려는 오히려 족소회로 다가왔다.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은 외부의 스캔들과 불신 속에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다. 1976년 그녀는 또 한 번의 결혼을 한다. 이번에는 당시 톱스타였던 남진과였다. 이 결혼 역시 사랑보다는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윤복희는 훗날 고백했다. 사랑 없이 시작된 부부 생활은 오래갈 수 없었다. 남진은 그녀를 아낌없이 사랑했지만 윤복희는 그 사랑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남기고 본가로 돌아갔다. 수많은 루머와 오해 속에서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죄책감과 싸워야 했고 남진에 대해서는 평생 미안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윤복희는 결혼하지 않았다. 다시 결합하자는 유주용의 제안도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혼자 남아 자신이 만든 사랑의 부스러기를 안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대중은 윤복희를 스타로 기억하지만 그녀 자신은 누구보다 외로웠던 인간 윤복희로 살아왔다. 오늘날 그녀는 60이 넘은 세월을 지나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목소리엔 힘이 있다. 무릎팍도사에서 담담하게 지난 사랑을 말하며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을 털어놓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진하게 빛났다. 윤복희. 그녀는 단순히 한국의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아이콘이 아니다. 그녀는 시대를 흔든 성우자였고 사랑에 상처 입고도 고귀했던 한 여인이었으며 세상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예술가였다. 이제는 그녀의 삶이 더 이상 파격의 소재로만 소비되지 않기를,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란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윤복희라는 이름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회의 금기를 깬 성우자였고 사랑과 상처를 모두 안고 살아낸 한 인간이었습니다. 미니스커트 하나로 시대의 풍속도를 뒤흔들었고 당당하게 무대에 섰던 그녀의 용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자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오해와 고통, 외로움과 눈물이 있었음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는 늘 진심과 예술에 대한 사랑이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윤복희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안아줄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그녀의 상처에 공감하고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그녀가 이룬 예술과 삶의 여정을 마음 깊이 존경합시다.